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그 편안한 의자의 대명사죠. 레이지보이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발표는 뭐 CEO의 비전 제시나 아니면 애널리스트와의 질의응답이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거기에 관심이 쏠리죠.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직 재무 최고 책임자 CFO인 테일러 루브케의 준비 발언에만 딱 집중해서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전략을 정말 숫자 그대로 한번 날것으로 뜯어보려고 해요. 아주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CEO의 발언에는 아무래도 희망 섞인 비전이 담기기 마련인데 CFO의 숫자는 뭐랄까 회사의 가장 냉정한 건강검진표 같거든요. 건강검진표요? 네. 특히 이번 발표는 단기적인 비용은 늘어나는데 장기적인 수익성은 좋아진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담겨 있어서 더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2분기 전체 실적 핵심 숫자들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2분기 총 매출이 5억 2,2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71달러,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조정 영업이익률인데요. 이게 7.1%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항상 그 조정, adjusted 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왜 그냥 영업이익이 아니라 조정된 걸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 회계에는 여러 변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조조정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처럼 매년 반복되지 않는 좀 일회성인 사건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특이 사항들을 싹 걷어내고 정말 순수하게 이 회사가 사업 본연의 실력으로 얼마나 돈을 버는지 보자는 게 바로 조정 이익입니다. 아하, 실제로 발표를 보면 그냥 회계 기준, 갭 기준 영업이익률은 6.9%인데 조정 영업이익률은 7.1%로 약간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들을 빼고 봤을 때 이 회사의 지금 핵심 수익 창출 능력은 7.1%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실적 발표는 보통 세부 항목을 뜯어봐야 진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업부별로는 희비가 꽤 엇갈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번 실적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크게 보면 소매, 도매, 그리고 인수한 온라인 브랜드 조이버드 이렇게 세 부문인데요. 성적표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소매 부문은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률이 작년 12.6%에서 올해 10.7%로 꽤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익률이 떨어졌다. 이건 보통 비용이 늘었다는 신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딱 짚으셨네요. CFO가 그 원인을 신규 매장 투자와 고정비 부담 증가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더 썼군요. 네. 쉽게 말해 벌어들이는 속도는 비슷한데 매장을 새로 열고 유지하는 데 돈을 더 썼다는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도매 부문은 정반대입니다. 매출은 2%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6.8%에서 8.1%로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와, 8.1%면 거의 20% 가까이 이익률이 개선된 거네요?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운양을 엄청나게 잘한 건가요? 물론 운영 효율화도 있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CFO의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딜러 보증 약정 변경이라는 항목 때문에 1.1%포인트의 일회성 이익이 생겼다고 나와요. 딜러 보증 약정 변경이요? 네, 이게 바로 숫자의 마법이죠.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제가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제품을 팔 때 혹시 고장나면 고쳐줄게요 하면서 만약을 대비해서 수리 비용을 미리 비상금처럼 쌓아두잖아요. 네, 그렇죠. 충당금 같은 거? 맞습니다. 보증 충당금. 그런데 레이지보이가 딜러들과의 정책을 다시 보니까 생각보다 고장이 잘 안 나네. 이 비상금을 이렇게까지 많이 쌓아둘 필요 없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쌓아뒀던 돈의 일부를 다시 이익으로 되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더 잘해서 번 돈이라기보다는 회계 정책 변경으로 생긴 일회성 이익인 거죠.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이걸 모르면 도매 사업이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이버드 사업부는 어땠습니까? 조이버드는 앞선 두 부문과 달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매출이 3,500만 달러로 10%나 줄었고요. 영업 손실 규모도 더 커졌어요. 인수한 D2C 브랜드가 이렇게 고전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보통 온라인 브랜드가 성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레이즈보이라는 든든한 모 회사가 있는데도 말이죠. 사실 이게 많은 전통 기업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레이지보이 같은 회사는 수십 년간 쌓아온 오프라인 유통망, 그 브랜드 파워가 핵심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라지보이의 전통 방식과 조이버드의 온라인 방식이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어려움만 더 커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사업부별 상황을 보니 회사가 왜 지금 변화를 꾀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조이버드의 부진이 오히려 라지보이가 왜 다시 자신들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회사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전체 매출 총 이익률과 판매 관리비, 흔히 말하는 SG&A는 어떻게 변했나요? CF 설명을 보면요. 전체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제품 하나 팔 때 원가를 빼고 남는 이익의 비율은 작년보다 0.1%포인트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네요. 네. 해상운임 같은 원가가 좀 안정되면서 비용이 줄어든 덕분이에요. 다만 지금 진행 중인 대규모 물류망 개편 프로젝트 때문에 공급망에서 마찰 비용이 일부 발생해서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마찰 비용이요? 네. 이 마찰 비용이란 단어는 뒤에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인건비나 마케팅비 같은 비용은요? 판매 관리비 비율은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소매점 투자 때문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아까 도매 부분에서 이익을 늘려줬던 그 보증약정 변경 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게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이 회계적 이익이 판매 관리비 증가를 일부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아, 하나의 변경이 이익과 비용 양쪽에 다 영향을 미쳤군요. 맞습니다. 좋은 사례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자료에서 제 눈을 가장 사로잡은 건 바로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2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에 3배에 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덕분에 분기말 기준으로 3억 3,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5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외부 차입금은 전혀 없다고요. 이게 바로 레이즈보이가 가진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CFO가 자신감 있게 재무 상태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와, 현금을 이렇게나 많이, 그것도 비단 없이 쌓아뒀다는 건 정말 엄청난 안정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현금이 그렇게 많으면 왜 더 공격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거나 더 큰 규모의 M&A를 하지 않는 걸까요?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자본 배분 전략과 연결됩니다. 레이스보이는 그 현금을 두 개의 바구니에 아주 균형 있게 나눠 담고 있어요. 아, 둘 다 하고 있군요. 네. CFO 발표로 보면 2분기에만 2천만 달러를 자본적 지출, 캐펙스로 썼습니다. 주로 신규 매장을 열고 낡은 공급망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투자한 거죠. 그대 회사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부분이겠군요. 그렇죠. 동시에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총 3,100만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줬습니다. 보수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균형 잡힌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분기 배당금을 10%나 인상했는데 이게 벌써 5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라고 하더군요. 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정말 배정이 두둑한데요. 이건 거의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돈 잘 벌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배당금의 꾸준한, 그것도 두 자릿수 인상은 경영진이 회사의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죠. 그렇군요. CFO가 장기적으로는 영업 현금 흐름의 50%는 사업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주주에게 환원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아, 원칙이 있네요. 네. 다만 올해는 대규모 매장 인수나 물류망 전환 프로젝트 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재투자 비중이 일시적으로 더 높다고 설명했죠.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유연하게 자본을 배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 전망으로 넘어가 보죠.
3분기 매출은 1에서 4%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했는데 이상하게 조정 영업이익률은 5에서 6.5%로 잡았더라고요. 네, 2분기 7.1%보다 낮게 잡았죠. 네, 잠시만요. 매출은 늘어날 거라고 보면서 이익률은 떨어진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소식 아닌가요? 이게 정말 건강한 성장통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실적이 나빠지는 것에 대한 변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CFO가 아까 잠시 언급했던 마찰 비용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꺼내듭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결론과도 맞닿아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 그 마찰 비용. 네, 회사가 현재 두 가지 거대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수술이요? 네, 비유하자면요. 하나는 조이버드나 케이스굿 같은 비주력 사업부를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수술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낡고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공급망 전환 수술입니다. 이 두 개의 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더 빠르고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깁스를 하는 과정이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통의 결과로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나요? 그냥 미래를 위해 아픈 거니 참아달라고만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CFO는 그 수술 후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약속했습니다. 오, 15개 매장을 인수하고 비주력 사업부를 정리하고 영국 생산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모든 전략적 조치가 완료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설명했는데요. 네, 어떡해요? 회사 전체의 연간 매출은 약 3천만 달러 감소하지만 조정 영업이익률은 무려 75에서 100bp, 그러니까 0.75%포인트에서 1.0%포인트나 개선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단기적으로 매출 3천만 달러를 포기하는 대신에 회사의 근본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레지보이는 단기적인 외형 감소라는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훨씬 더 수익성 높은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한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레지보이 하면 그 할아버지 댁에 있던 푹신한 1인용 소파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죠. 팍에 대응하는 더 건강하고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체제를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CFO는 이 모든 작업이 이번 회계연도 말, 그러니까 몇 개월 안에 대부분 완료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라지보이의 CFO 발표를 통해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실적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는 강력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비용과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성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이 단기적 고통과 장기적 이익의 교환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라지보이처럼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기업이 미래를 위해 변화를 택할 때 CFO가 언급한 이 전략적 마찰 비용을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 동안이나 감소해야 할까요? 주주와 시장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을 텐데 그 단기적인 실적 악화와 장기적인 비전 달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점,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건 비단 이 기업뿐만 아니라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조직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일 겁니다.